로맨스 소설 그대에게 바치는 멜로디. 프롤로그. 경혜 씨 82세는 익숙한 동네 서점에서 낡은 책들을 구경하며 쓸쓸한 오후를 보낸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고 조용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작은 습관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 표지에 적힌 그대에게 바치는 멜로디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일 막 잃어버린 멜로디. 경혜 씨의 오후는 늘 비슷했다. 점심을 마친 후 조용히 집을 나서 동네의 작은 서점으로 향하는 것.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82의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과 단정한 몸가짐은 오랜 세월을 품격 있게 살아온 흔적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요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내외의 전화가 유일한 소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했다. 그녀의 유일하고 소박한 위안은 낡은 책들 사이를 거닐며 잊힌 과거의 시간들을 더듬는 것이었다. 오늘도 그랬다. 쾌쾌한 종이 냄새가 정겹게 느껴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던 그녀의 손에 우연히 낡은 노트 한 권이 잡혔다. 누렇게 바랜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검은색 펜으로 큼지막하게 쓰인 그대에게 바치는 멜로디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애틋하게 다가왔다. 경혜 씨는 무심코 노트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사랑의 시와 그 시절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낡은 종이 위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날 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노트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서툰 글씨체에 담긴 풋풋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날을 뒤돌아보는 것 같았다. 글쓴이의 첫사랑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떨리는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묻어두었던 아쉬운 마음마저 하나 가득 담겨 있었다. 경혜 씨는 문득 노트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누군가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노트를 들고 다시 서점을 찾았다. 서점 주인에게 노트의 사정을 설명하고 혹시 이 노트의 주인을 알 수 있겠냐고 물었다. 주인은 난감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 혹시 민수 할아버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다. 꼬장꼬장해 보여도 마음은 여린 분이신데 자주 들르시거든요. 그분도 낡은 책들을 유독 좋아하시고요. 주인의 말을 듣자 경혜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꼿꼿한 자세는 그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낡은 책 코너로 향했다. 그가 민수 씨라는 것을 직감한 경혜 씨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노트를 드러내밀며 저기 혹시 이 노트 주인분이세요? 하고 묻었다. 경혜 씨의 목소리를 들은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낡은 노트를 본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아, 네. 제가 쓴 겁니다. 제 노트입니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네요. 민수 씨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노트를 얼른 건네받았다. 그런 민수 씨에게 경혜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70년 전에 쓰셨다고요?
첫사랑에게 주려다 못 주셨나 봐요. 민수 씨는 경혜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잊고 지냈던 과거를 들킨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혜 씨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노트 속 글씨가 너무 애틋해서 주인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고 설명했다. 민수 씨도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는 워낙 숫기가 없어서 말이죠. 결국 못 전하고 평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참 덧없는 짓이었네요.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씁쓸한 회한이 묻어 있었다. 경혜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잊고 지냈던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점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노트를 매개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수 씨는 노트 속 멜로디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처음 짝사랑했던 소녀의 이름, 그녀를 몰래 훔쳐보던 시간, 그리고 그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수줍은 마음까지 애처로웠다. 경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첫사랑 기억을 떠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짝사랑하던 그 애가 졸업식 날 멀리 전학을 가는 바람에 고백도 못했죠. 그 시절엔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경혜 씨의 말에 민수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서툰 것이 젊음의 특권 아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풋풋한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공통된 감정의 실타래가 있음을 발견했다. 민수 씨는 서점에서 노트 속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경혜 씨는 그 노래에 맞춰 잊었던 청춘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새로운 인연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렇게 서점의 낡은 책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잊혔던 멜로디를 서로를 위해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제2막 다시 찾은 선율. 경혜 씨와 민수 씨의 관계가 은은하게 깊어질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전화했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다. 그렇게 익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곱게 익어가는 포도주와 같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익숙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혜 씨의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식탁 위에 놓인 화사한 꽃병과 어머니의 얼굴에 떠도는 희미한 미소가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고, 경혜 씨는 솔직하게 민수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그게 말이나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황당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민수 씨가 혹여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나이 들어 철없는 행동을 하는 그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조용하고 쓸쓸하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겼고, 우정이든 사랑이든 새로운 뭔가 시작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탈일 뿐이었다. 경혜 씨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민수 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들과 함께 사는 민수 씨는 며느리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다. 며느리는 민수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몰래 엿보거나 서점에 가는 그것을 지나치게 캐물었다. 며느리에게 민수 씨는 그저 홀로 된 시아버지였고 그의 개인적인 삶은 가족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굴었다. 아버님,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애들 보기도 민망해요라는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은 민수 씨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별도로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간섭은 두 사람에게 깊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경혜 씨는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낯선 설렘과 동시에 찾아온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묵묵히 살아왔던 그녀였다. 이제 와서 자기 행복을 위해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풋풋한 사랑의 감정과 오랜 세월 굳어진 책임감의 껍질이 부딪히며 소용돌이쳤다. 민수 역시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품고 살았던 첫사랑의 노트처럼 그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섭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젊은이들처럼 뜨겁게 사랑할 용기가 내게 없는 것일까? 민수 씨는 자신감을 잃었고 경혜 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에 망설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대신 각자의 고민과 혼돈 속으로 휘몰아쳐 들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경혜 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경혜 씨도 서점에 발걸음을 끊었다. 다시 홀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온 경혜 씨의 집에는 활짝 피어있던 꽃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텅 빈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쓸쓸함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낡은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씁쓸한 기분만 남았다. 민수 씨 역시 서점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을 멈췄다. 낡은 책들을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멜로디가 멈춘 시간 속에서 그는 경혜 씨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이었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은 관계에 단절이 가져온 상실감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다시 찾은 기쁨은 잠시였지만 그 멜로디가 멈추자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딛고 사랑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놓아주고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였다. 제이막 다시 찾은 선율. 경혜 씨와 민수 씨의 관계가 은은하게 깊어질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전화했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다. 그렇게 익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곱게 익어가는 포도주와 같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익숙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혜 씨의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식탁 위에 놓인 화사한 꽃병과 어머니의 얼굴에 떠도는 희미한 미소가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고 경혜 씨는 솔직하게 민수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그게 말이나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황당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민수 씨가 혹여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나이 들어 철없는 행동을 하는 그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조용하고 쓸쓸하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겼고, 우정이든 사랑이든 새로운 뭔가 시작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탈일 뿐이었다. 경혜 씨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민수 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들과 함께 사는 민수 씨는 며느리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다. 며느리는 민수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몰래 엿보거나 서점에 가는 그것을 지나치게 캐물었다. 며느리에게 민수 씨는 그저 홀로 된 시아버지였고, 그의 개인적인 삶은 가족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굴었다. 아버님,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애들 보기도 민망해요라는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은 민수 씨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별도로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간섭은 두 사람에게 깊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경혜 씨는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낯선 설렘과 동시에 찾아온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묵묵히 살아왔던 그녀였다. 이제 와서 자기 행복을 위해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풋풋한 사랑의 감정과 오랜 세월 굳어진 책임감의 껍질이 부딪히며 소용돌이쳤다. 민수 역시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품고 살았던 첫사랑의 노트처럼 그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섭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젊은이들처럼 뜨겁게 사랑할 용기가 내게 없는 것일까? 민수 씨는 자신감을 잃었고 경혜 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에 망설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대신 각자의 고민과 혼돈 속으로 휘몰아쳐 들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경혜 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경혜 씨도 서점에 발걸음을 끊었다. 다시 홀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온 경혜 씨의 집에는 활짝 피어있던 꽃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텅 빈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쓸쓸함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낡은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씁쓸한 기분만 남았다. 민수 씨 역시 서점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을 멈췄다. 낡은 책들을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멜로디가 멈춘 시간 속에서 그는 경혜 씨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이었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은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상실감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다시 찾은 기쁨은 잠시였지만 그 멜로디가 멈추자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딛고 사랑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놓아주고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였다. 젊은 날의 서툰 멜로디는 이제 현재 따뜻한 화음이 되었다. 노트에 적힌 멜로디처럼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멜로디를 기대하며 어쩌면 그 멜로디는 그들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울림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화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로맨스 소설 그대에게 바치는 멜로디를 끝맺음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추억담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아이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